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 시행된 9월 16일 2020년 9월 16일에 시행된 오늘입니다. 고3 수학 가형 해설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나형 강의를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가형과 나형이 약 8문제가 중복되는데 이 8문제를 제외한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선생님이 나형 몇 번이라고 알려줄 테니까 그 해설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나형의 1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나형 1번 문제랑 동일하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네요. 자, 분자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8n 플러스 2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다? 2분의 8 이렇게 돼서 4.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3번 문제는 나형 몇 번? 5번 문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부분분수의 무한합 급수 문제입니다. 자, 부분분수로 분리해보면 n =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되는 거니까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면 리미트 n =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여기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쭉 가서 n분의 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형태예요. 선생님이 d를 안 쓰는 이유는 어차피 극한과 만나면 전부 0으로 소거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소거되는 형태를 보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소거되면서 전부 없어지고 앞에 2개 남고요. 뒤에 2개 남는데 극한값에 의해서 전부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남는 극한값은 1 더하기 2분의 1, 즉 얼마?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x의 범위가 0부터 8까지야. 그리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x는 4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갖고 2부터 6까지 확률을 줬어.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해보게.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했을 때 범위가 0부터 8까지의 범위인데, 자, x = 4를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답니다. 좌우가 똑같은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좌우가 똑같은데 2부터 4까지의 3배한 확률 값하고 6부터 8까지 4배한 값의 확률이 같다고 했으니까 6, 8, 2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2, 6 그러면 이런 뜻이야. 둘이 같아지려면 쉽게 말하면 만약에 6, 8을 3K라고 하면 2, 4는 4K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부터 8까지는 어떤 확률 값이 3K래. 뭐 이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랑 똑같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뭐 2부터 4까지는 4K.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2부터 4까지 요만큼은 4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부터 6까지도 똑같이 4K죠. 6부터 8까지는 3K가 되고요. 0부터 2까지 똑같으니까 3K. 그럼 이때 이걸 다 더한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의 K의 값은 확률의 총합인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 K의 값은 14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는 2부터 6까지의 확률을 물어봤어. 2부터 6까지니까 얼마입니까? 8K 값이죠. 8K 값. 그러니까 8K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8 곱하기 14분의 1 그래서 7분의 4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분법이 나왔네요. 빠르게 계산해 봅시다. x-1 이렇게 둘 거고요. 2x-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적분하면 2의 마이너스 x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얘가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넣어볼게요. 그러면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하고 2 넣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빼기 1 넣으면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2죠. 2.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4개 변수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dy dx가 t = a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그랬어요. 그럼 dy dx라는 것의 정의가 뭐야? x를 미분한 것과
y를 미분한 것이니까 지금 xy가 t에 대한 관계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되죠. y를 바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t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통분하면 t분의 이렇게 될 거고, 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t 플러스 1이 약분되면 이때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t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가로축을 t축이라고 했을 때 위로 볼록일 거고, 여기가 0이고 1이니까 t 이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는 얼마였다? 그때 값이 a니까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겁니다. 8번 문제 봅시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하라고 했고 이런 조건을 줬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 등비수열이라는 건 A 아래 n-1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아래 m-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고 3의 n제곱 이렇게 된 거야. 이게 6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무한대고 무한대인데 이 값이 6에 수렴했다 라는 얘기는 지금 둘의 무한대 정도가 같으니까 얘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a 곱하기 3의 n-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에 3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때 2의 n제곱은 어차피 필요가 없죠.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소거되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바로 6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네. 자, 이 값을 어떻게 쓸까요? 3분의 a 곱하기 3의 n제곱 그리고 3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a분의 3, 즉 이 값이 6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때 이 값은 a가 얼마가 되면 돼요? 2분의 1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겠지. an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인 거고, 자, 이걸 넣어보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고, 이거 분해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얼마죠? 3분의 1분의가 되고, 첫 번째 항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3분의 2분의 2 이렇게 정리돼서 약분되면 이 값은 3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봅시다. 9번 문제는 나형 14번 문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12라고 주어져 있고, 이런 귀납적 정의를 줬고, 그 다음에 A1보다 클 때, 그러니까 A1이 얼마죠? 12보다 큰 항이 처음으로 언제 나오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귀납적 정의를 선생님이 이렇게 A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 마이너스 an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할까요? n에다가 1, 2, 3, 4를 넣어보겠지. 자, n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그럼 a2는 어떻게 될까요? 1 넣었으니까 1이 될 거고, 그래서 1 마이너스 a1 그러니까 12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a2입니다. 그럼 n에다가 2 넣으면, n에다가 2를 넣으면 a3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하고 빼기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죠?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n 이퀄 3이면 a4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시면 됩니다. 3일 것이고, 여기다가 a3의 값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러면 a5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을 뺀 거니까 플러스 6이 될 거고, 이 값은 2가 되고요. a6은 얼마가 되죠?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이 값은 3. 이런 식으로 값의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a7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에서 3을 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a8은 어떻게 됐죠? 7에서 마이너스 9를 뺀 거니까 이 값이 16이니까 처음으로 12보다 큰 경우가 나왔네요. 그럼 이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은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 봅니다. 1보다 큰 1번 봅시다. 1보다 큰 세 실수 ABC가 있고,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가 뭐 2, 4 이런 관계를 갖고,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을 일단 K라고 놓읍시다. 그럼 로그 A의 B는 K가 될 것이고 로그 B의 C는 2K가 될 것이고요. 로그 C의 A는 4K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값이 K고 이게 2K고 이게 4K니까 내가 찾는 값은 7K가 됩니다. 그러면 K라는 게 로그 A의 B니까 이 AB를 한 문자로 만들려고 이걸 보면 B의 2K제곱이 C 이렇게 될 거고 C의 4K제곱이 A 이렇게 돼요. 그럼 A를 C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B도 C의 2K분의 1제곱이라고 놓고 B하고 A를 여기다 대입하면 K라는 값은 로그 A의 B인데 A 대신에 C의 4K 그리고 B 대신에 C의 2K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4K하고 2K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값은 8K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값이 K라는 거야. 그러면 8K의 세제곱이 1이라는 얘기니까 K 세제곱은 8분의 1, 즉 K는 2분의 1이라는 것이고 뭐 구하는 거죠? 7K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가 2분의 1이니까 7K는 2분의 7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는 나형 25번 문항과 동일합니다. 그 해설 강의를 참조하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도 나형의 15번 문항, 나형 15번 문항과 동일한 문항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을 볼게요. 어느 지역의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가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3.4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1이다. 확률이 절반이라는 얘기는 이 3.4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평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자, 요게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잘 봐봐. 이제 이걸 가지고 정규 분포를 대략적으로 추론해 보면 자, 현재 평균은 3.4입니다. 그렇죠? 그럼 3.9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3.9는 여기 있으니까 3.9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대응됐을 때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2.9가 될 건데 자, 잘 보세요. 3.9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표준화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1이래. 그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여기는 0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3.9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지금 이만큼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이만큼하고 같아야 되니까 지금 요 부분이 돼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거야? 시그마 분의 뭐가 돼? 2.9 마이너스 3.4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시그마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그마는 0.5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4이고 표준 편차가 0.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중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했어.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 = 25입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정규 분포를 띄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5분의 0.5니까 0.1의 제곱인 분포가 된 겁니다. 이때 뭘 구하래? x바가 3.55일 때의 확률을 구하래. px바가 3.55일 때 확률을 구하면 3.4에서 한 칸 가면 0.1이니까 이 값은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죠? 한 칸 반이죠. 이렇게 계산될 것이고 1.5라는 건 0.5에서 0부터 1.5까지를 빼는 거니까 0부터 1.5까지가 0.4332 0.43332를 빼게 되면 이 값은 0.0668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봅시다. 15번이요. 열린 구간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가 역함수를 gx라고 했다. 자, 열린 구간에 대해서 줬다는 건 이제 왜 그러냐면 역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1대1 대응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g-2가 0이다 라는 얘기고요. 로비타를 쓰면은 분모를 미분하면 1이고요. 분자는 그러니까 g'-2는
B다 라고 할 때 A 값과 B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자 보자. g-2가 0이면 그의 역함수 f0은 얼마야?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넣어봅시다. 그러면 f0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ln 이렇게 되고 a분의 시컨트 0 플러스 탄젠트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0은 0이고 시컨트 0은 1이니까 이 값은 ln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2의 제곱이다 라고 a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g'-1을 f를 이용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역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g'-2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고 f'-g-2 이렇게 될 거니까 g-2가 0이에요. 그러니까 f'0의 값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식을 뭐 할까요? 미분해야겠네. 그러면 fx를 일단 이렇게 씁시다. ln의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ln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lna 이 값은 어차피 미분하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f'x를 미분해 봅시다.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분자를 시컨트 x, 탄젠트 x를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f'0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럼 0 넣으면 1이고 0이고 1이니까 f'0도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이니까 1분의 1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이 1이 아니고요. g'-2의 값이 뭐였지? b였다고. 그러니까 a는 2의 제곱이고 b는 1인데 내가 구하는 건 a 곱하기 b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 그래서 2의 제곱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문제는 나형의 16번 문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형의 16번 문항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문제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동아리와 과학 동아리가 있고 2개의 수학 동아리 A, B가 있는데 동아리 학술표에서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한 순서로 정해지거나 또는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만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을 구해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시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A 동아리가 B 동아리보다 먼저 발표되는 경우를 구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수학 동아리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가 들어오는 경우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해보자. A 동아리가 B 동아리보다 앞에 서는 경우를 구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할 건데 그러면 그때 그 경우는 7팩이 될 것이고 A, B를 같은 것으로 봐서 2팩으로 하면 이게 바로 A 동아리가 먼저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B 동아리.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A와 B 사이에 2개의 동아리가 들어가는 건데 자 A 동아리가 있고 B 동아리가 있고 요 사이에 2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남은 3개의 동아리 그리고 5개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경우 A가 B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 B가 A 지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경우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하고 지금 이 경우만 더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먼저 5개의 과학 동아리 중에 2개를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OP2 이렇게 돼야 될 거고 B하고 A는 지금 B가 앞에 있는 경우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로 보고 총 4개의 그룹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A가 먼저 발표하거나 A와 B 사이에 2개의 동아리가 과학 동아리가 들어가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요? 7개의 동아리를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7팩이고요. 얘는 2팩, 7팩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5P2 곱하기 4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값이 좀 큰데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분모는 7, 6, 5,
4, 3, 2, 1이고요. 분자는 7, 6, 5, 4, 3, 2팩으로 나눴으니까 없을 거고 플러스 뭐가 될까요? 5, 4, 그리고 4, 3, 2,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통되는 것부터 제거해 볼까요? 5, 5, 5 없어지고 4, 4, 4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3, 3, 3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2로 나눠주면 요거 2 없어질 거고 요건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만 남아요? 42만 남을 것이고 여기에는 7, 3, 21에다가 플러스 4가 돼서 42분의 25라는 확률의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 봅시다. 18번에 보면 fx라는 함수가 0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로 나뉘어져 있고 gx는 fx하고 f의 1-t라는 그래프의 고배 형태의 정적분일 거고 그 사실을 통해서 gx의 값이 옳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fx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봅시다. 우리가 적분을 직접 하기는 불편하니까 이제 이 형태를 보면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0보다 어떤 형태를 갖겠어? 큰 값을 갖겠지. 근데 그 값이 매우 작을 거야. 작다가 급수적으로 커질 거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자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0입니다. 그렇죠? x가 0이면 얘도 0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무한히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냥 단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1을 딱 넣잖아? 그러면 1일 때의 값을 한번 봐봐요. 1 넣으면 ln 2의 10제곱이에요. 그러니까 ln 2가 1보다 작은 0. 얼마의 10제곱이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은 값, 작은 어떤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쯤 1, 뭐 이런 관계예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ft라는 이 그래프랑 f의 1-t라는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걸 확인해 볼 건데 f의 1-t라는 그래프는 얘랑 무슨 관계 있을까? 얘랑 무슨 관계 있을까? 또 t 이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그래프를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그래프는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냥 식을 한번 써보면 f의 1-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요. x가 1-x니까 0인데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ln에 얘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1-x의 4제곱하고 전체의 10제곱 이렇게 되고 여전히 x는 10제곱입니다.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를 보면 이 그래프도 fx의 그래프랑 x 이퀄 2분의 1에서 대칭이고 x 이퀄 1에 대해서는 0이니까 x 이퀄 1일 때 이 그래프는 1보다 커나 같을 땐 0 이런 모양입니다. 0 이렇게 쭉 갈 거고요. 대칭이니까 이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해가죠?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fx랑 gx 지금 키워드는 그거지. 둘을 곱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날 거냐. 그래서 y는 fx 곱하기 f의 1-x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볼 건데 이제 이 그래프의 형태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봐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둘을 곱하게 되면 둘 다 0이 되는 지점 어디니? x 이퀄 0인 지점하고 x 이퀄 1인 지점에서 둘 다 0이 되니까 이때 이 그래프는 0일 때랑 1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x 이퀄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0입니다. 그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연속인 함수니까 이 그래프는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됐죠? 이런 그래프가 설명이 될 수 있으면 될 것이고 여기는 1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대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y가 아니고 gx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y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적분한 함수가 바로 gx입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x가 음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gx는 0이라는 설명이 충분한 것이고, gx가 1일 때, 다시 말해서 0부터 1까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함수예요. 그 값은 0부터 2분의 1까지, g2분의 1은 뭐지? 0부터 2분의 1까지 요만큼을 적분해서 2배 한 거.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X가 2분의 1일 때가 값이 가장 클 텐데, 지금 우리가 서두에 딱 그렸을 때 fx 자체가 1일 때 값이 어떻게 돼요? 0.1보다 매우 작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값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봅니다. 19번. X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까지 하는 거예요. 나열된 순서로 A, B, C라고 할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래. 그러면 최대로 원소는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포함해야 되니까 지금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하고 C의 원소의 개수 중에 당연히 C가 많아야 되고 같을 수도 없어요. 그쵸?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최소 공집합이 아니었으니까 A는 최소 하나의 원소를 가질 테니까 이때 B는 2개나 3개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럼 B가 4개는 될 수가 없지. 왜? C가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15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니까 15P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B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랑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경우밖에 없죠. 자,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 그렇죠? 그거인 집합이니까 총 6가지가 있는데, 이때 A는 어떻게 돼야 돼? A는 원소가 2개인 이 B의 부분집합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B의 원소의 개수, B의 부분집합 2의 제곱인데 여기서 2를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개가 뭐냐면 공집합하고 B 자기 자신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게 4개다, 2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C는 어떻게 돼야 되니? C. B를 포함한 X의 부분집합이지. B를 포함한 X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B를 포함한 X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부분집합.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자, 이렇게 되니까 B 2개를 포함한 X의 부분집합이니까 2에 4 빼기 2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여기서 2를 빼야 됩니다. 이 2는 또 뭘까요? 공집합하고 C가 B와 같은 경우를 빼셔야 돼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될까? 공집합은 될 수가 없지. 그지? 공집합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B의 원소를 포함했으니까. 그러니까 1, B와 같은 경우만을 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B를 만드는 경우가 6가지고 A는 2가지고 C는 3가지가 되니까 이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3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의 원소가 3개가 되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B의 원소가 3개가 되는 경우는 4C3, 그래서 4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A는 어떻게 될까? B의 부분집합인데 2의 세제곱, 그래서 공집합하고 B랑 같은 경우를 빼야 되니까 얘는 6가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C는 그럼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B의 원소 3개를 포함한 X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4제곱에서 3개를 빼고 다시 빼기 1입니다. 얘는 뭘까요? C가 B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때 한 가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6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24가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15P3분의 36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그럼 15P3은 15, 14, 13이고 이 값은 6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4, 4, 2, 8, 4, 7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91분의 2라는
몇 번? 2번의 답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죠?